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제가 또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싶은 욕심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조용히 쉬는 시간이시죠.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꼭 밴드에 제가 올렸어요. 먼저 이 책을 읽고, 네, 이 책입니다.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이 작가는 현승원 작가님이시고요. CEO로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오프라인은 영어, 3J 에듀? 네, 대표, 이게 영어 교육 브랜드래요. 네,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 또 지식 공유 플랫폼 기업 D쉐어의 대표이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 이분이 지금 여기 책에서는 창업 8년 만에 연매출 720억 2019년 예상이니까 이 책이 지금 조금 나온 지가 조금 날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720억이면 아마 달성했겠죠. 왜냐면 지금 가장 온라인에서 잘 나가는 그 교육 브랜드거든요. 근데 젊어요. 이분이 되게 젊은 건데 존쌤이라 가지고 유명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유명한데, 저는 이제 애가 이제 대학을 가고 다 애들이 성장해서 이런 사람을 몰랐는데,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SNS에 나오고요. 또 좋은 자선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존쌤 선생님이, 현승원 선생님이 이 책을 썼는데 실은 그러면 영어를 잘 가르치고 영어 플랫폼 영어 교육 브랜드의 대표가 하면은 영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거, 또는 대학을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이런 거 책을 쓸 줄 알았는데 내용이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좋은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또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분이 키워드가 그래요. 지금 7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7개의 주제. 첫 번째가 자존감, 두 번째가 경제관념, 세 번째가 정지, 네 번째가 꿈, 다섯 번째가 뭐요? 독서, 여섯 번째가 겸손, 일곱 번째가 나눔. 이 7가지의 어떤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녀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존감을 키워줄 것인가, 경제관념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구술이 되어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니, 부모님한테 받았더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라고 부모님들한테 제안서예요. 제안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작가도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대학도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스카이 안 나왔다고 여기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문과도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시험을 잘 못 봐도 부모님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막 성적 갖고 기준을 잡고서 너는 괜찮은 아이, 아니면 너는 좀 부족한 아이,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뭐든지 응원해 주어서 자존감이 그냥 이유 없이 자존감이 높았다고 해요. 이유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자존감 높은 것들이 자기 삶을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너무 미안해서 성적을 좀 고쳤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버지 스스로도 휘조리로 이 작가한테 때리라고 그러고, 또 자기한테도 해초리를 맞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은데 정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꾸지람을 하셨다고 해요. 예. 경제관념은 어려서부터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세뱃돈이나 어떤 이런 돈을 부모님이 어떻게, 엄마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떤 뭔가 나중에 여기 이제 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모았대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도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셨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본인이 지금의 어떤 CEO로서의 또 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생각들이 이때 잘 자리 잡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정직이라고 얘기했죠. 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정직한 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영악해야 돼. 네 밥은 네가 찾아 먹어. 이런 게 있지만, 여기 이 작가는 얘기합니다. 정직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이 정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교육 브랜드에서도 정직으로 진정성으로 그 승부를 걸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배우는 아이들이 그 진정성에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엄청난 아마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한 가장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5강이 독서입니다. 독서는 뭐 어머님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독서 습관. 근데 본인은 어려서 독서 습관을 크게 갖지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 세사를 이끌어갈 때 이 독서 습관이 너무 중요했구나. 독서의 어떤 그 독서력이 너무나 중요한 걸 절절하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독서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예, 부모님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강에서는 겸손이에요, 겸손. 성공할수록 겸손. 근데 이분의 제가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인데 되게 지금은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되게 겸손한 마음. 이게 그리고 겸손한 생각이 말에서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겸손을 부모로부터 배웠구나. 재능이 뛰어난 것보다도 겸손한 거. 그러니까 크게 성공했더라도 겸손하지 않고 뭔가 그러다가 큰일을 그르치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7강에서는 나눔. 그게 나눔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엄마 아버지가 그 나눔에 대한 특별한 그것들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방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잘 데가 없으면은 여기 집에 이 작가 집에서 머물도록 늘 준비된 방이 있었고 그게 날짜가 어느 만큼인지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나눔의 정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그렇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한테 배워서 본인이 아마 자선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젊은 CEO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말 굉장한 부자 젊은 CEO 어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있는 이런 CEO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해서 가정교육에서 자기는 모든 게 다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같이 더불어서 예스 카드를 제가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노노 했어요. 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스 카드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해볼다가 뭐예요?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 또는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들으려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거든요. 생각을 존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것만 아이들에게 하루에 4-5번만 써도 아이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부모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는 그래서 말을 하고 네 말을 안 했을 때 그게 쌓여서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 손해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애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또는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냥 단정히 짓거나 그만 화내. 그만 좀 짜증내. 그만해. 알아들었다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준 다음에,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속상했겠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얼마나 속상했니?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속상한 마음이 다 날아가겠죠. 왜?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네, 부모님이 그 마음 알아주면 그럼 끝이죠. 애들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다 부모님이잖아요. 온 세상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슬프면 자기들도 슬프고, 부모님이 기쁘면 자기들도 기쁘고. 네, 근데 부모님이 자기 힘든 걸 알아줬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애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너무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게 좀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엄마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줘. 아빠한테 얘기해줘.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럼 엄마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게 굉장한 힘이죠. 뭘 얘기를 안 해도 그 말만 들어도 저는 힘이 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늘 옆에 있단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그 얘기는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말 예스 이런 말들은 저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그냥 그 기분 풀라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무조건 해결해. 이것 또한 물론 무조건 해결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애들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또 있네요. 또 하나 더 있네요.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자기가 잘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수에 대해서 뭔가 그 잣대가 너무 세면 애들이 숨겨요. 잘못한 일도 숨기고 뭔가 일이 일어났음에도 숨겨서 나중에 큰일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자주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얘기해도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응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해도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 애들에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얘기, 응원해주는 얘기, 또 믿어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이 작가님, 현승원 작가님, CEO, 성공한 CEO, 또 꼭 성공한 CEO가 아니어도 건강한 삶을 사는 어떤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도, 자, 뭐예요? 내 생각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내 생각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네, 이 말만 해도 자녀들하고 갈등은 99.99%는 줄어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네, 자주 쓰는 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